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한혜정입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알파벳의 호실적에 양시장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양지장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양지수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투탑이 오름세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기업들이 강세 보이면서 3.2% 상승한 7,018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3.14%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알테오젠이 시세를 분출하면서 2.6% 상승한 7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는 장 초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7,000선을 돌파하며 출발한 코스피, 다만 11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는데요. 현재 구간 7,0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780선 돌파 후 상승폭 줄여가다가 12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현재 구간 774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수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이끌어가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도 크게 팔아치우면서 1조 2천억 원가량 순매도. 기관도 장주 매도에 나서면서 지금 259억 원 팔아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는 상반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466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358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1,465억 원 선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효과로 달러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466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중동발 악재를 딛고 예상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실질 구매력 지표가 3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깜짝 성장이 나타나면서 연간 3%대 성장률도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하반기 평균 마이너스 0.1%만 넘으면 3%를 웃돌아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2분기 성장률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2분기 들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성장 하반 압력이 커졌지만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장사 지배구손 개선 관련해서 기업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이른바 3% 룰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장사의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이사회 내 사회이사 비율은 4분의 1이었지만 독립이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높여 독립성을 높인 겁니다. 여기에 3% 룰도 도입했습니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최대 주주 개인 지분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가족의 지분을 합쳐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기관의 체납 추적 역량과 은닉 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습니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 악성 체납자입니다. 양기관은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알파벳의 설비 투자 우려가 해소되자 지수도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고 고유가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는 만큼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는 다시금 7,000피를 탄환하고 상방을 더 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맞는 맞춤 전략과 향후 전망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현선물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순식간에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을 끌어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앞에서 뉴스 같은 것도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되고 있고 GDP 성장률도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 현선물로 들어오고 있고 환율도 내려가고 있고 시장이 개선되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은 이렇게 이번 주에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셔야 할지 지금 시장의 분위기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차익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이 있으시다면 좋은 투자 전략, 좋은 종목들, 싸진 종목들을 잘 매수하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기도 했고 또 걱정하기도 했던 구글 알파벳의 실적이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캐펙스 투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구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뭐 미국 시장에서 구글 알파벳도 실적 발표했고 GE버너바도 실적 발표했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했고요. 많은 이 AI, 이 생태계의 중요한 기업들 실적이 여러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땡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알파벳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전체 매출은 1,198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망치 1,17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거의 1,20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죠.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4%나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도 40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을 상회하는 수준, YOY 대비를 했을 때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 EPS도 역시 뭐 시장의 예상치는 요거는 약간 하회했습니다. 근데 2.85 달러 정도 수준,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EPS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들을 내려줬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글 검색, 광고 이런 관련해서 가장 알파벳이 돈을 많이 버는 쪽에서도 17% 정도의 매출 증가가 이뤄졌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겁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무려 82%나 증가한 엄청난 매출이 나왔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장난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외에도 유튜브 수익,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우리가 구글을 쓸 때 거기 AI 모드를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AI 모드를 쓰면서 검색하는 양도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번 2분기 때는 월드컵이라는, 미국에서 월드컵이라는 빅 이벤트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월드컵 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관련 유튜브 순시청자 수가 17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수준입니다. 물론 뭐 저도 유튜브 보면서 월드컵 하이라이트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월드컵 관련 유튜브 시청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월드컵 인기 없다,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런 거 보냐라고 하지만 이번 월드컵이 생각보다 굉장히 흥행이 잘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미국은 이런 어쨌든 수혜를 받고 구글 알파벳도 역시 이 월드컵의 수혜를 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구글을 사용하다가 옆에 AI 모드로 전환하면서 클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을 하는 이제 숫자도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건데 월드컵 기간 동안 이 AI 모드를 사용한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가 10억 명을 돌파했답니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글과 제미나이가 연동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구글 알파벳 많은 좀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바람이 많았습니다. 광고 매출, 클라우드 쪽, AI 이렇게 3대 축이 잘 돌아가면서 알파벳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실적의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클라우드 쪽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클라우드의 지금 성장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자,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만 매출이 247억 달러가 넘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을 20억 달러 훨씬 상회한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8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YOY 대비로 영업이익은 200%가 증가했고 매출은 8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가 보이시죠? 클라우드 매출과 관련된 이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클라우드 쪽에 구글이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말씀드린 매출의 성장치 82%, 영업이익률이 무려 35%, 클라우드 부분에서만 영업이익률이 35%가 나왔답니다. 시장의 전망치도 역시 상회했고요. 자, 요 매출 82%에 특히 시장에서 많이 놀라는 수치, 놀라는 그런 기운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클라우드 성장률은 YOY 대비해서 목표치 한 70% 초반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 쪽에서는 80% 가까이도 매출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공격적인 이 기대치보다도 훨씬 높게 82% 정도의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구글이 AI화를 가속화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분기 최초로 데이터 센터에서 TPU 시스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 구글의 실적의 개선에 하나의 중요한 축, 앞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 쪽이니까 이게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도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들을 해줬습니다. 물론 뭐 아직 숫자는 좀 미미합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이 TPU 시스템 매출이 잡힐 것인데 어쨌든 이게 잡히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소량인데도 지금 실적이 매우 좋다라는 것은 내년 실적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겠죠. 이러면서 클라우드의 고성장 연이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수익성도 레벨업이 되면서 AI 투자를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러티브들이 구글 안에서도 알파벳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좋게 나온 거 이건 구글이 실적 잘 나오면 자기네들 주가가 좋은 거고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잖아요. 이 캐펙스 투자를 도대체 구글이 얼마나 할까? 더 늘릴까? 그런데 현금은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펙스 투자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올해 더 많이 할 거고 내년에도 더 많이 할 거다라고 일단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2분기에 449억 달러를 캐펙스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00% 증가, 2배를 더한 겁니다. 실제로 예상한 전망치는 440억 달러 초반대였는데 이것의 2배의 수준을 2분기에 더 쏟아부었고요. 이렇게 449억 가운데 60% 비중은 서버 쪽에 투자하는 거, 나머지 40%는 DC,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킹 쪽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었죠. 올해 그렇다면 2026년에
연간 캐펙스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눈높이를 잡았는가. 시장이 예상했던 건 어쨌든 올해는 2천억 달러는 넘지 않을 것이다. 1,800에서 1,90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상회하면서 거의 2천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 구글 측에서 알파벳 측에서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매우 상당히 증가할 거다, 캐펙스 투자가. 물론 구체적인 숫자는 추후에 다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회계년도에도 역시 캐펙스 투자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공급 제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3분기 중에도 외부 인프라를 활용해서까지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구글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알파벳의 투자,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이제 정점이지 않은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지난주까지는 다들 의심을 했었죠. 근데 이번 주에는 구글이 방점을 찍어주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전히 캐펙스 투자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숫자로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알파벳은 오늘 새벽에 미국의 애프터마켓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오늘 올라가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글 알파벳의 주가는 오늘 왜 떨어질까요? 구글이 이 프리 캐시 플로우, FCF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구글 이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한다더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지? 라고 의심을 하면서 미국에서 구글 알파벳의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프리 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 58억 달러로 기록이 됐지만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투자 현금 흐름, 아까 말씀드린 캐펙스 투자는 820억 달러를 한 것이고요. 1, 2분기 합쳐서요.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390억 달러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재무 현금 흐름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현금들이 있었습니다. 흔한 말로 더 끌어당겨온 돈이라는 거죠. 차입한 돈이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들어온 돈들이 612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고 이걸 마이너스하면 그래도 지금 플러스 이번 분기에 벌어들인 현금은 178억 달러 정도는 현금으로 충분히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를 상황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는 그런 평가였고 지금 이 구글이 이번에 재무제표 공개를 하면서 현금과 유가증권이 2,400억 달러 정도 넘게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최대 400억 달러까지 주식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 매각된 주식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투자하기 위해서 모든 현금을 지금 다 가용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 투자, 구글 알파벳은 여전히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스케일러 가운데 구글이 이런 실적 발표와 앞으로의 캐펙스 투자 전망을 발표했는데 또 나머지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어떤 이 투자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지 앞으로도 차근차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이 2분기 매출 1,1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주당 순이익 역시 9.11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AI 투자가 결실을 맺었음을 증명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82%나 폭발하며 전체 실적을 강력하게 견인했다. 제미나이 앱의 월간 이용자는 9억 5천만 명에 달하며 10억 이용자 서비스 진입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AI 왕좌를 지키기 위한 비용 부담도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2분기 자본 지출만 449억 달러를 넘어서며 잉여 현금 흐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5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확보에 막대한 돈을 부어 넣으면서 현금 창출력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하지만 엔트로픽 등 투자 자산 가치 상승으로 순이익은 1,12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다. 순다르 피차이 CEO는 풀스택 AI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뵙는데.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길건우 대표의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오늘 포착한 섹터를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 역시 반도체 봐야 되겠죠. 오늘 반도체가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에 반도체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진 걸 시청자분들도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대표님. 반등하는 건 제가 원래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호세인커가 이렇게 준비를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반도체는 안 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또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대부분 다 해주셔가지고 결론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는데 제일 많이 사는 거는 SK하이닉스, 두 번째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 첫 번째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7월달 들어서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조정을 당했고요.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정을 정말 많이 당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과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많이 돌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우선 실적으로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괜찮다, 좋다라는 거 보여줬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률이 또 사기입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률 기억나십니까? 72%. 70%대요. 네, 근데 지금 2분기 영업이익률 76% 예상합니다. 와. 네, 사기입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최근 들어서 앞에서 구글의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거나 캐펙스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과거에는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게 B2C가 굉장히 컸어요. 네네. 한 7대 3 정도? B2C가 7 정도고요. B2B가 3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완전 뒤집혔습니다. 올해랑 내년 전망치까지 본다라고 하면 B2B에 투자하는 게 70%랍니다. 그러면 치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선은 하이퍼스케일러 애들이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캐펙스를 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가격이 올라도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성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칩들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안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구글이 제미나이가 살짝 밀려요. 네, 그쵸, 엔트로픽에 조금 밀리고 네, 오픈 AI에 AI도. 조금 밀리고 그러면 이거 따라가려면 투자 공격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오픈 AI와 네, 엔트로픽은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도 오픈 AI가 투자한다는 얘기 나왔죠. 네, 왜냐면 이거를 어찌됐건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안에서 또 경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 캐펙스 아직 꺾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네, 반도체는 주도주에서 빠질 생각은 없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구글 CFO도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공급 제약이 많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럼 공급이 너무 계속 제약적인 상황이 되면 또 여기서 이유를 찾거든요. 야, 가격 너무 올라가면 캐펙스 또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텐데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네, 심지어 인텔도요. 어찌됐건 마이크론도 포함이고요. 공격적으로 캐펙스 증설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알파벳이 오늘 우리가 뭐 가려웠던 부분을 잘 긁어줬습니다. 이러면서 캐펙스 투자 여전하구나. 오늘 또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오픈 AI도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거든요. 캐펙스 투자에 아직은 정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이른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봐야 할 텐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번 주에 막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사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사기 시작했단 네.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따라서 이걸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데 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차익 실현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종목 이야기하면서 바로 해보죠. 우선은 사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어제 그 하이닉스 기준으로 200만 원 찍고 조금 반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포지션은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파는 건 아닌 거예요. 또 아직까지도 못 담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쵸, 예.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채우시는 게 맞죠. 왜 그러냐? SK하이닉스 앞에서 잠깐 영업이익률 얘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B2B니까 치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큰 영향은 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3E까지는 거의 독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4로 넘어가면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냐, 이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래도 70% 점유율을 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사실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업이익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점유율은 떨어졌으나 영업이익률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ADR 상장을 하면서 사실은 마이크론과의 간격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어찌됐건 미국 시장에서 계속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에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본주와 ADR의 스왑 이야기가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좁혀질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랑 PER 생각해서 계속 레벨을 좁혀갈 거고요. 네. 그럼 뭐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또 본주와의 레벨을 또 좁혀갈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삼성전자도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는 이미 나왔고 확정 실적에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마 아픈 손가락이 있었죠. 위탁 생산. 근데 이쪽에서도 파운드리 쪽에서도 사실은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다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투톱은 현재 유지 또는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럼 이제 다른 종목들 뭐 볼 거냐라는 게 있는데 우선은 명확하게 숫자가 찍히는 걸 저는 먼저 보시는 걸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찍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은 해요. 한미반도체가 거의 투톱이 밀려내리니까 같이 흘러내렸어요. 지금 고점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고점이 42만 6천 원인데 오늘 현재 가격 21만 기준이 원이요. 20만 4천 원입니다. 조금 올랐네요. 21만 3천 원.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뭔가가 뷰가 많이 바뀌었냐? 아닙니다. 2분기 그쵸. 실적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많이 늘었고요. 1분기 때 사실은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영업이익 100억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분기 때 1,2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로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48%를 또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실적 괜찮은데 조금 조정을 당해서 투톱이 올라오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결론은 또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처럼 돈을 벌고 있는 후공정 기업들도 아마 반등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타자로 전공정 친구들도 또 따라올 거예요. 아까 캐펙스 투자, 하이퍼스케일러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문제 없다. 근데 얘네들도 TSMC까지 증설한다. 또 전공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투톱, 소부장.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전공정, 소재 부품 이 순서대로 조금 담아두신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좀 반도체에서 조금 실망하셨던 개인분들이 그래도 이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전체적으로 짜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오를 때 그냥 시장 불안하니까 수익 실현해버려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흐름을 잘 체크하셔서 반도체에서 또 한 번의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반도체를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어떤 걸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정유주를 주셨네요. 자, 정유주는 지금 어쨌든 이란 전쟁이 계속 끝나지를 않고 있고 유가도 다시 튀어올랐고 이런 취지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방금 또 얘기 다 했네요.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관점으로 전쟁,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빨리 해결될 거냐? 잖아요. 좀 걸리지 않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우선 손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놨잖아요.
근데 또 다시 잡는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미군도 죽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연말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뭐 원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야 그래도 그냥 서로 좋자고 화해하자 못합니다. 욕 더 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 이거 의외로 또 장기화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게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현재 기준 WTI 기준 현재 86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가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정유사들의 항상 실적은 뭘로 보냐면 네. 유가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정제 마진을 보거든요. 근데 정제 마진이 전쟁 나기 전에가 뭐 10달러 내외였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배럴당. 근데 현재 기준으로 배럴당 2.26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2.6배 오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현재 이렇게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2분기가 4, 5, 6월인데 다 전쟁 영향 겪었죠. 그리고 후반에 잠깐 빠졌는데 저는 실적에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또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3분기도 문제가 없고요. 중간에 화해를 하더라도 정제 마진이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공급적인 영향. 어찌됐건 파괴된 여러 가지 정유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생산 시설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1년 반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는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 떨어지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S-오일 주가 보시면 네. 시장이 반도체 때문에 그렇게 출렁거리고 코스피가 쭉쭉쭉 빠짐에도 불구하고 S-오일은 여전히 위에서 버티고 있고요. 요즘에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는 내 포트에 그래도 정유주는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조금 들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S-오일, SK 이노베이션 다 좋은데 또 이거 말고도 또 살펴봐야 할 정유주? 뭐 어떤 거 있을까요? 하나 더 있네요. 네. GS? GS? 뒤에 나오네요. 네.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네. G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칼텍스가 비상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GS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GS가 현재 주가를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늦어요. 왜냐하면 또 지주사다 보니까 그쵸. 사실은 다른 영향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9%가 뛰고 있습니다. 왜 뛰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의 S-오일이 제일 먼저 달렸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과 GS가 뒤따라 갔는데 지금 수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장에서도 지금 고점을 GS는요 계속 높여갑니다. 다른 건 다 조정이었잖아요. 그러게요. 반도체도 30% 이상 빠졌었고요. 심지어 조선과 이런 친구들은 수주 잔고도 많고 실적도 괜찮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거든요. GS가 지금 고점이 거의 91,900원이었는데 지금 이거 또 올렸어요. 92,200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냐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실적이요 크게 빠질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플러스 알파 정유 3사 중에서는 밸류 부담이 제일 낮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GS는 고점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조금 제일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GS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유주들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쟁이 뭐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관련해서 종목들 뭐 세 가지 대표적인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살펴봤는데요. GS는 뭐 최근에는 뭐 AI 데이터 센터 메가 프로젝트 이런 것도 엮이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튀어 올랐기 때문에 정제 마진 쪽에 좀 더 집중한다면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을 더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한화 시스템 편. 오늘날 국산 전투기의 두뇌와 저궤도 위성의 심장부에는 언제나 이 기업의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화 시스템인데요. 사람들은 이 회사를 화려한 방산 날개로만 기억하지만 이 거대 제국의 시작점은 대기업들이 서로 안 가져가겠다며 등을 떠밀던 눈물 묻은 애물단지였습니다. 시간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며 강제 사업 교환, 이른바 빅딜을 단행하죠. 그 칼바람의 재물이 바로 삼성의 방산 부문과 안암정밀, 대우전자의 레이더 부문이었습니다. 강제로 한 바구니에 담긴 이들은 결국 2000년 프랑스 방산 거물과 지분을 반씩 나눈 삼성 탈레스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글로벌 합작사였지만 실상은 냉혹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핵심 기술을 철저히 통제했고 삼성 내부에서도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밀려 돈은 못 벌면서 보안만 까다로운 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설계도 한 장 마음대로 고치지 못해 프랑스 본사의 눈치를 보던 시절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레이더 스크린을 보며 고독한 서름을 삼켜야 했던 거죠. 그렇게 독을 품고 기술을 국산화해 가던 2014년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터집니다. 삼성이 방산 부문을 한화그룹의 통째로 넘겨버린 것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니 소속이 바뀐 연구원들이 느낀 배신감은 처절했습니다. 프랑스 텔레스 측마저 지분을 빼겠다며 압박을 가해왔죠. 하지만 이 위기는 한화 시스템 특유의 도끼가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한화는 프랑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완전한 독자 노선을 선언했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 두뇌인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의 최종 시제 업체로 선정됩니다. 당시 미국 펜타곤과 글로벌 거물들은 비웃었죠. 미국도 기술 이전을 거부한 최고 난이도 레이더를 주인이 2번이나 바뀐 방산 변방의 한국 회사가 만든다고? 도끼가 오른 연구원들은 연구실의 불을 24시간 끄지 않았고 수천 개의 미세한 송수신 모듈을 조립하며 수율을 맞추기 위해 클린룸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들이 구조조정을 걱정할 때 이들은 전폭적인 투자 아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결과는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AESA 레이더는 보기 좋게 국산화에 성공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 능력을 증명하며 글로벌 방산 거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버렸던 서자가 가장 날카로운 눈으로 부활한 것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상을 넘어 우주로 시선을 돌려 글로벌 원앱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우주 인터넷망의 대동맥을 짚어냈고 독자적인 고성능 SAR 위성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 시대의 거인으로 우뚝 세우게 됩니다. 가장 쓸모없다며 버려졌던 빅딜 1호 기업. 철저한 무관심과 배신을 오직 기술의 광기와 집념으로 갚아준 고독한 기술자들,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자, 계속해서 5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뭐 코스피가 7,000선 다시 상회하고 있고 코스닥도 3.6% 오늘 양시장이 뭐 골고루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역시나 오늘은 외국인입니다. 현물, 선물,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무려 코스피를 2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조 2천억 원 넘게 지금 오전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도 1,000억 원을 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5장 종목 레이더 그러면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하면서 시장 대응해보죠. 오늘 이데일리TV 서동구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살펴볼 종목은 뭐 역시나 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 위원님이 딱 말씀해 주시고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네. 외국인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기조 어제도 3조 5천억, 이 시간 현재 2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는데 그 상당 부분은 당연히 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수급의 어떤 주체가 변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화요일 날 마지막 마감 방송 시간에 파이널 시간에 이제 내 일장 한마디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오늘 구글이 이 소위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반도체 투심을 진정시키고 그러니까요. 또 외국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저 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아마존 뭐 안 하면 죽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현금성 자산이 뭐 감소가 되고 마이너스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캡스 투자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은 결국은 뭐 곡괭이 삽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떠한 그 성장의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만 361조
내년에도 589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러한 실적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PER 5배 내외 이러한 자리들은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싸죠. 땡큐인 네. 또 환율까지도 좀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올 초에 말이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1월 2일 기준으로 52.3%였는데요. 네. 지금 바로 지금 현재 46.5%까지도 축소가 됐다가 이제서 46.7%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 있는데도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50% 이상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40% 후반대까지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 삼성전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4만 원, 5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은 계속 확보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네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14일 날이었죠.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봉으로 급락했고 14일 날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되밀리는 과정에서도 바로 요 14만 원, 24만 원을 네. 중심으로 25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쫄지 말고 분할 매수할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어제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뭐 단기간에 뭐 12%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뭐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셔도 되고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1차 30만 원 정도를 단기 저항권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30만 원이 1차 저항이라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부딪히는 자리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빨리 안착이 돼준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로 뭐 하반기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뭐 고점에서 내가 물렸다 하시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홀딩하시고 요 이제 4, 5만 원을 다시 기다리기보다는 뭐 26, 7만 원 내외에서도 조금씩 비중을 다시 담아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포인트였네요. 지난주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고 반등이 나오고 지금도 담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첫 번째 의견 함께 종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위원님이 계속 저희 추적해주고 계신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반도체는 어쨌든 뭔가 확인을 했어요. 그죠?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로봇이나 이쪽은 어제 뭐 급등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로봇은 그냥 단기로 치고 올렸다가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어저께까지 오늘도 뭐 장중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다시 또 뭐 강보합 이상 네.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소위 말하는 수급의 어떤 공백 현상 우리가 흔히 이제 빈집털이라는 그런 웬만한 종목들이 6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뭐 레인보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입니다. 60%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점에서는요. 오늘 같이 아침에 갭상승이 또 나왔다든가 고점이 나면 3일 동안에 걸쳐서 한 적으면 30%, 많으면 40, 50%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담스러운 거죠. 또 저항권에 근접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제는 이 로봇 관련주들도 옥석을 가리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뭐 대기업과 관련된 삼성의 레인보우 또 우리가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또 LG의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 현대차 그룹의 엔비디아와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 공동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그룹의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틱스 확대 속에서의 이 피지컬 AI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겠고 또 지금 로봇 우리가 그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마지막 잔여 지분 그 부분을 정의선 회장이 뭐 개인적으로 지분을 다 또 추가 인수하느냐와 관련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20% 넘는 지분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현대오토의 지분도 정의선 회장이 7%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결국은 이 로보틱스 사업과 관련돼서 이 현대오토해보가 528억 원 정도의 매출을 2030년까지 6조 원 이상으로 현대모비스와 함께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현대차 그룹의 로봇과 관련돼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해보가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에 급등을 할 때 그전에는 사실 현대오토해보가 급등하면 로봇 관련주들이 따라갔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삼성에서 일단 불을 질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하는 거였는데 지금 현대오토해보의 그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갔던 자리,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제가 이 방송을 작년 9월 25일인가 3일 날 시작했는데 두 번째 종목이 이 종목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해왔는데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면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3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자리가 있었죠. 그렇네요. 바로 이 자리가 지난 언제입니까? 이때였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올 초에 이 급등을 해주면서 이 저항의 자리가 오히려 이제 지지선의 자리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50만 원을 훌쩍 넘어갔던 흐름들 속에서 일정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었는데 이 지금 거의 7주째 하락했던 거 아닙니까? 2달 이상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35만 원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직전의 저점이 지지선으로 이제 다시 또 확인이 돼주고 딱 35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 40만 원 초반 자리에서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종목을 또 공략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1차 목표가는 53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가 뭐 40만 원 초반이든 이하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탈가 3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5만 원 딱 지지해 주고 오늘 41만 원대까지 한 이틀 사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조금 뭐 내려간다 치더라도 35만 원대까지는 계속 분할해서 모아가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네, 바로 그런 차원으로.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종목도 그렇고요. 시장 전체가 거래 대금이 되게 급감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매수와 매도 물량이 나와도 장중에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내가 만약에 뭐 100주를 살 수 있다. 지금부터 10주, 20주씩 분할 매수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 그리고 만약에 35만 원 근처까지도 안 온다. 안 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물량만 그냥 그렇죠. 가지고 네. 으쌰 하고 나올 때 여러분들 짧게 이실현도 하고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 관련해서 현대오토해보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40만 원에서 35만 원 요 사이에서 매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장 종목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